일본 야후 재팬이 자국 선수 제쳐두고 한국 컬링팀한테 팬클럽을 차릴 뻔한 사건.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자, 여러분. 지금 밀라노에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장인데 분위기가 완전 케이팝 콘서트장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일전이잖아요. 한일전. 보통 한일전이라 하면 양쪽 응원석이 칼같이 나뉘어서 서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경기장에 있던 현지 팬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고 유럽 사람들이고 전부 다 한국팀 쪽으로 환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팀이 스톤을 던질 때는 조용하다가 한국팀이 샷을 성공시킬 때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한테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팀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평창 올림픽 때 기억나시죠? 영미 하면서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서 울고 웃었던 그 전설의 팀 킴. 김은정 스킵을 중심으로 김영미, 김선영, 김초희, 김경애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대한민국 컬링 역사를 새로 쓴 그 팀이요. 근데 이번 밀라노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나온 건 그 팀 킴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이거든요. 바로 경기도청 소속의 오지 팀입니다. 스킵 김은지 선수를 필두로 김민지, 김수지, 설혜은, 설혜지 선수까지 5명이 뭉친 이 팀은요. 2023년에 기존 국가대표였던 강릉시청팀을 정면승부로 꺾고 4시즌 만에 국가대표 타이틀을 거머쥔 진짜 배기 실력파들이에요. 근데 이 팀 이름 오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면 진짜 웃기거든요. 국제대회에서는 규정상 스킵의 성을 따서 팀 김이라고 표기하는데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 쓰는 별칭이 오지예요. 왜냐면 5명 이름에 전부 지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혜지까지는 이름에 지가 딱 박혀 있는데 문제는 설혜은 선수예요. 이분 이름에는 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팀원들이 이 선수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돼지랑 잘하지. 아니 이게 뭐냐고요? 그냥 친한 사이니까 장난으로 붙인 건데 결과적으로 5명 전원이 지를 갖게 되면서 5G, 오지가 완성된 거예요. 이 센스 좀 보세요. 이런 유쾌한 팀워크가 빙판 위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하면서도 서로 웃고 떠들고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고 해서 실력이 장난인 줄 알면 큰 코 다칩니다. 이 팀 세계 랭킹이 몇 위인 줄 아세요? 3위예요. 세계 3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컬링을 하는데 그 중에서 3번째로 잘하는 팀이 바로 우리 오지팀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랭킹만 높은 게 아니에요. 작년 하얼빈에서 열렸던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이 팀이 뭘 했냐면요. 10전 전승입니다. 10경기를 싸워서 10경기를 전부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한 경기도 안 지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컬링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컬링이라는 종목 자체가 한 번의 실수로 판이 뒤집히는 극한의 멘탈 스포츠거든요. 돌 하나 각도가 0.5도만 틀어져도 엔드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 10번을 연속으로 이겼다. 이건 그냥 실력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우리 오지팀이 한일전 3연승을 달성했거든요. 한일전에서 3번 연속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3번 이긴 게 아니라 매 경기마다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이겼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본도 컬링 강국이잖아요. 세계 랭킹도 높고 자국 리그도 잘 돌아가고 국가적인 투자도 엄청나게 하는 나라인데 우리한테 3번 연속 무릎을 꿇은 거예요. 특히 이번 한일전은 의미가 남달랐어요. 왜냐면 대회 시작하고 나서 일부 해외 네티즌들이나 심지어 국내 일부 사람들까지도 한국이 영국 같은 약팀만 이긴 거 아니냐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약팀한테만 이겨놓고 강한 척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오지팀 선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빙판 위에서 답을 줬죠. 컬링 강국 일본을 상대로 전략적 블랭크 작전을 펼치면서 상대 스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어요. 블랭크 작전이 뭐냐면요. 일부러 특정 엔드에서 점수를 내지 않는 전략이에요. 컬링에서는 점수를 낸 팀이 다음 엔드에서 불리한 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점수를 0으로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이 바로 블랭크 작전인데, 이걸 구사하려면 스톤 배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우리 선수들이 이걸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일본의 공격 루트를 원천봉쇄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리 스톤을 던져도 한국팀의 철벽 같은 수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진짜 대박이 터진 건 경기 결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우리 오지팀한테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반응들을 좀 보면요. 한국은 대체 컬링 국가대표를 얼굴 보고 뽑는 거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얼굴부터 이미 금메달이다라는 극찬까지 쏟아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는 게 포인트예요. 선수들의 일상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걸 본 외국인들이 한국 왕실, 귀족 같은 우아함이 느껴진다면서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운동선수라기보다는 마치 드라마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비주얼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동료 선수들이나 대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오지팀을 부르는 공식적인 별명이 생겼어요. 코리안 컬링 스위트하트. 한국의 컬링 연인이라는 뜻인데 이거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퍼진 거예요. 그만큼 빙판 위에서 보여주는 밝은 미소와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외모의 실력까지 겸비했다고 해서 현대판 한국 공주님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아니 진짜 이 별명들 좀 보세요. 코리안 컬링 스위트하트, 현대판 한국 공주님들. 외국인들이 우리 선수들한테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특히 일본 쪽 반응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나라잖아요. 특히 야후 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중 하나거든요. 여기 댓글란은 한국에 대한 비하와 까내리기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한국이 뭘 잘해도 별거 아니다. 우리가 원조다. 한국은 다 따라하기. 이런 댓글이 도배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야후 재팬에서 우리 오지팀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요. 칭찬이 폭주했어요.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완전 미녀 군단이다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너무 매끈하고 표정이 밝아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심지어 마치 K-팝 걸그룹이 컬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야후 재팬에서요? 한국 선수한테 K-팝 걸그룹 같다고요? 이거 진짜 역대급 사건 아닌가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 전문 매체인 다이제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우리 오지팀 팬클럽 수준으로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기 내용을 분석하면서 일본이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한국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일본 매체가 한국팀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쓴 거예요. 보통 일본 스포츠 매체들은 자국이 져도 아쉽게 패배했다거나 다음을 기약한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팀의 실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걸 일본 언론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다이제스트 기사를 읽은 일본 팬들 반응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선수들이 입고 나온 국가대표 경기복이 너무 멋있다면서 그 유니폼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 원정을 떠나겠다는 팬들이 등장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컬링팀 유니폼 사러 한국까지 오겠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보통 스포츠 유니폼, 원정 구매라는 게 축구나 야구 같은 메이저 종목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사러 스페인 가고 양키스 유니폼 사러 뉴욕 가고 이런 레벨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컬링이라는 비인기 종목에서 그것도 상대국 팀 유니폼을 사러 원정까지 가겠다고? 이건 그냥 우리 오지팀의 인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우리 컬링팀한테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 아니에요. 물론 비주얼이 어마어마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빙판 위에서 보여주는 그 결연한 의지와 밝은 에너지의 갭 차이. 이게 사람들 심장을 때린 거예요.
선수들이 머리를 질끈 묶고 스톤 앞에 서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평소에는 서로 웃고 장난치다가도 막상 샷을 던지는 순간에는 레이저 같은 집중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갭이 미치도록 매력적이라는 거잖아요. 웃을 때는 해맑게 웃고 집중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진지하고, 이런 반전 매력이 동계 스포츠 특유의 서사와 만나면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저격한 거예요. 특히 일본인들한테 이 조합이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런 갬보에 열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귀엽고 밝은데 진지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오지팀 선수들이 딱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거예요. 거기에 실력까지 세계 정상급이니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30년은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한 경기 진 것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한국 컬링의 시스템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컬링 예선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총 9경기를 치르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에요. 참가한 모든 팀이 서로 한 번씩 붙어서 총 9경기를 하고,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4팀이 준결승에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준결승부터는 토너먼트라서 한 번 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오지팀은 지금 현재 전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딱 1승만 더하면 준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직 예선 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벌써 준결승이 코앞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팀들은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미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오지팀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 한국 컬링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한국은 컬링 국가대표를 뽑을 때 철저하게 실력 위주의 투명한 선발 시스템을 운영해요. 그냥 이름값이나 인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붙어서 이기는 팀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2023년에 오지팀이 기존 국가대표였던 강릉시청 팀을 꺾고 대표 자격을 획득한 것도 이 시스템 덕분이에요. 아무리 기존 팀이 경험이 많고 이름이 알려져 있어도 새로운 팀이 실력으로 이기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예우 문화가 강해서 세대 교체가 느린 편이에요. 기존 대표팀 선수들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신인들이 기회를 얻기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실력만 되면 나이고 경력이고 상관없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경쟁 시스템이 있으니까 팀킴 이후에도 오지팀, 같은 강력한 후속팀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평창에서 팀킴이 은메달을 따면서 한국 컬링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고, 베이징을 거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제 밀라노에서 오지팀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적 연속성이 한국 컬링의 진짜 무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분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대회 초반에 우리 오지팀이 영국을 이겼을 때 일부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영국 같은 약팀이나 이긴 거 가지고 뭘 자랑하냐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심지어 국내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 이런 소리 들으면 혈압이 올라요. 일단 영국이 약팀이라고요? 컬링의 본고장이 어딘지 아세요? 스코틀랜드예요. 영국이에요. 컬링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만든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긴 게 별거 아니라고? 이건 축구로 치면 브라질을 이긴 건데 뭐 별거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완전 어이없는 소리죠.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런 잡음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다음 경기에서 바로 일본을 꺾어버렸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요. 일본은 누가 뭐래도 컬링 강국이에요. 세계 랭킹도 높고 자국 내 컬링 인프라도 탄탄하고 대회 경험도 풍부한 팀인데 그 일본을 3번 연속 이겼다고요? 이래도 약팀만 이긴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입 다물어야죠,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 이제 외국인들 반응을 좀 더 깊이 파볼게요. 진짜 재밌는 반응들이 엄청 많거든요. 일단 경기 중계 영상이 각종 소셜 미디어에 퍼지면서 처음 우리 오지팀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이 대략 이래요. 잠깐,
이 사람들 진짜 운동선수 맞아? 이게 첫 반응이에요. 컬링이라는 종목이 원래 좀 투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빗자루 들고 빙판 닦는 모습이 뭔가 우아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그 빗자루를 들고 빙판을 닦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우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스위핑하면서도 자세가 예술이고 스톤을 딜리버리하는 순간의 폼이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 같다는 반응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일상 사진이 공개됐을 때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거든요. 경기장 밖에서 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인데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한국 왕실 귀족 같은 우아함이 느껴진다면서 완전 넋을 잃은 거예요. 진짜로 한국의 왕실이 아직 있냐고 물어보는 외국인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선수들의 비주얼 파워가 어느 수준인지 체감이 되시죠? 운동선수인데 왕실 귀족 같다니. 이건 한국인 특유의 깔끔한 피부 관리와 세련된 패션 센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K뷰티가 괜히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선수들 얼굴에서 그 K뷰티의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오지팀의 인기는 이번 올림픽에서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이미 작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때부터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선수들을 직접 보겠다고 경기장이 꽉 찼어요. 하얼빈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한국 컬링팀 보겠다고 경기장이 만석이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아시안게임 컬링 경기는 관중이 많지 않거든요. 비인기 종목이니까요. 근데 우리 오지팀이 출전한다는 소식에 표가 다 팔린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사인 받으려는 팬들이 줄을 서는 바람에 선수들이 퇴장도 못하고 한참 동안 사인해줬다고 해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진짜 웃긴 게 하나 있는데요. 한 외국 기자가 스킵 김은지 선수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팀원들 중에서 외모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김은지 선수의 대답이 걸작이었거든요. 다 예쁜데 내 입으로 꼭 말해야 하나요? 이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다 폭소를 터뜨렸대요. 이 센스 좀 보세요. 연예인도 이렇게 위트 있게 못 받아치거든요. 스포츠 선수인데 언변까지 이 수준이라니. 이래서 사람들이 이 팀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 외모, 유머 감각까지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일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일본 반응이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전문 매체 중 하나인 다이제스트가 우리 오지팀을 어떤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지 아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이 매체가 우리 팀을 분석하는 기사를 여러 편 연재했는데요. 그 내용이 거의 팬카페 수준이에요. 각 선수별 특징을 일일이 분석하고 전략적 강점을 세세하게 파헤치고 심지어 선수들의 사진까지 크게 실으면서 이 팀의 매력은 실력과 미모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본 스포츠 매체가 상대국 팀을 이 정도로 띄워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다이제스트 기사에 달린 일본 팬들의 댓글을 보면 더 재밌어요. 한국 컬링은 상상 이상으로 예쁘다라는 기본적인 감탄부터 시작해서 마치 한국 공주님들이 경기하는 것 같다라는 찬사가 쏟아졌거든요. 공주님이래요, 공주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운동선수를 공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이건 진짜 전례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일본에서 한국 운동선수를 칭찬할 때도 실력이 있다 정도로 건조하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공주님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열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선수들의 매력이 국경과 감정의 장벽마저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폼 원정 구매 얘기도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일본 팬들이 우리 선수들의 국가대표 경기복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서 한국 원정까지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팬심의 표현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스포츠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입은 경기복의 디자인, 컬러, 핏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의 미적 감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일본 팬들이 저 옷 너무 멋있다, 나도 갖고 싶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건 컬링 경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 전체의 매력이 스포츠까지 확장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한국 영화가 칸과 오스카를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미식가들의 혀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스포츠까지. 컬링이라는 종목 하나에서도 이런 문화적 파급력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운동 잘하는 예쁜 선수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기술, 스포츠,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